자, 우선 첫 번째, 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 없음으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직권남용, 과실치사 모두 다 혐의 없음으로 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충분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최상병 죽음과 관련돼서 누가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바로 대대장이란 사람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관련 보도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고 전날 새벽 5시 현장 작전통제권자인 해병 7 여단장은 여단 참모와 대대장 등 현장 지휘관들에게 수변 수색을 지시합니다. 그런데 오전 6시 54분 포병 11 대대장은 소방 관계자로부터 해병대가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관련 보고를 받은 7 여단장은 7시 10분 위험한 구간은 도로 정찰하고 장화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날 밤 포병 11 대대장은 내일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합니다.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허리 높이의 수중수색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포병 11 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실제적으로 수색 작업 지시를 내린 건 누구라는 겁니까? 포병 11 대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이 포병 11 대대장의 수중 수색 지시로 인해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와 관련돼서 어제 경찰 수사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여드리면요. 자, 바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실제 임성근 사단장은 지휘 통제권이 없이 일반적인 지시 및 점검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수색 작업을 벌이게 만들었던 건 바로 이 11 포병 대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수사가 나왔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제 이와 관련돼서 그동안 편향된 언론들이 제기했었던 각종 의문과 관련돼서도 어제 경찰이 소상하게 모두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모두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어제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동안 민주당 좌파들이 났었던 이 해병대원 특검이 명분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도 밝혔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제2요구 결정 오래 안 걸릴 것이다 라고 밝혔고 실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쟤네들이 그냥 포기하겠냐고요. 쟤네들이 아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벌써부터 계속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생채기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언론들이 먼저 앞서고 있어요. 자, 보여드리면요. 일단 JTBC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고요. MBC도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보면요. 뭐 경찰 수사 문제 있다. 왜 이런 거는 문제를 안 삼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JTBC, MBC를 토대로 이렇게 경찰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불신을 낳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도 마찬가지겠습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경찰 수사가 짜맞추기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답정너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꼬리 자르니까 특검이 필요하다. 무조건 기승전 특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한겨레 경향사설도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임성근만 쏙 뺀 경찰 수사 결과 특검 가는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임성근 불송치 면죄부 경찰 최상병 특검 명분도 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드렸었습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바로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이 말단 간부 2명까지 제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모두 다 임성근 사단장만 포커스를 맞추고 마치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말단 간부 2명도 불송치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송치했다고 말씀드렸죠? 실제 이 말단 간부 2명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당시 수중수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상병과 함께 수중수색을 함께 했던 사람까지 뭡니까? 과실치사 혐의로 박정훈이가 뭐 한 거예요? 범죄 혐의를 특정해서 경찰이 이첩시킨 거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요? 지금 좌파들이 내세우는 임성근 사단장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M1 사람 2명도 더 잘 볼 뻔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좌파들은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흘린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러한 군 사망 사건에
경찰 수사를 하게 만들어준 게 누구라고요? 정말 귀에 딱지가 않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해놓은 거라고요. 문재인 정권 민주당. 군수완박 민주당이 한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민주당과 좌파들이 부정하는 경찰 심의위도 이거 누가 발족시킨 거라고요? 문재인 정권 당시 발족시킨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싹 가려버린 채 무조건 경찰 수사가 부당하다, 잘못됐다, 특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죽하면 제가 이거 이미 팩트체크 해드렸잖아요. 경찰 수사 심의 문재인 정권에 발족했다라고. 이렇다 보니까 어제 TV조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만든 수사심의 못 믿겠다는 야당.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과정 속에서도 민주당이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속여먹으려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송치 결론을 내린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해야 열리는데 누구도 신청한 적이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최할 권한이 없는데 개최했으므로 무효라는 것이 김경호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 정청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를 개최할 권한이 없어서 그게 무효라고 지금 실제 어떤 변호사의 주장을 끌어다가 정청래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정청래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정말 저 민주당 좌파들 말처럼 해병대원 사건의 수사를 하고 있는 경북경찰청 청장이 수사심의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보여드립니다. 일단 이게 있어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 관계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사건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러면 경북경찰청장은 수사심의를 개최할 권한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갖고 있어요. 네? 제10조 설치 및 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뭐라 써 있습니까?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북경찰청장이 이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요. 경북경찰청장이 수사심의 할 수 있다고요. 권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속여먹는 거죠. 마치 경북경찰청장이 권한에도 없는 수사심의를 개최한 것처럼 그로 인해서 저 수사심의가 무효 처리돼야 되는 것처럼 이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여드렸습니다. 경북경찰청장 수사심의 개최할 권한 갖고 있어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화가 났던 건 뭐냐면요. 어차피 좌파들이 저러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한다고요. 어차피 쟤네들은 저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충분히 팩트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뉴스를 읽다가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 때문이에요. 동아일보 사설. 가슴장화 신으란 게 물에 들어간 건 아니야. 논란만 키운 경찰.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 좌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임성근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슴장화를 신으러 왔던 건 뭡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취지 아니냐라는 식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와 관련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누구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 뭐 한겨레도 오늘 이러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향신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가슴장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임성근이 무혐의가 나오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오늘 동아일보가 그것도 사설글에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사설글이라는 건 객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아일보 사설글의 방향성을 보면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뭔가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어떻게 가슴장화를 신으라고 한 사람을 무혐의를 줄 수 있느냐라고 주관적인 생각을 단 겁니다. 자, 저는요. 동아일보 사설글 쓴 분한테 물어볼게요.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제대로 듣기나 했습니까? 들어보기나 한 거예요? 어제 경찰이 실제 이 가슴장화와 관련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어떻게 해줬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해.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편 사고 전날 저녁 일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가슴 장화 지원 지시가 있었으나 이는 앞서 상급 부대인 이작사에서 당시 수해 복구에 지원된 군부대에 가슴 장화 지원을 준비했었고, 현장 지도시 자신이 수행한 7여단장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 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지원 건의를 하였으며, 또 이전 과거 흰남노 태풍 피해 복구 시 투입된 해병대원의 가슴 장화 착용이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수중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고, 이를 전해들은 포 11대대장이 수중수색 지시로 오해해 임의적으로 수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신문 들어보셨습니까? 경찰이 지금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이미 상급 부대 이작사에서 가슴 장화 지원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7여단장이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건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까지 해병대는 수해 복구 투입 당시 뭐 했다라는 겁니까? 가슴 장화를 이미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번만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크게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이게 임성근선 사단장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한 게 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아일보가 이런 식으로 사설글을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네?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이게 왜 무혐의가 나는지 세 가지를 말해줬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갑니까?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은 통상적으로 가슴 장화를 그동안 입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상급 부대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슴 장화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오판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대대장이 오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가슴 장화란 얘기 하나만 듣고 야, 물속에 들어가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동아일보가 사설글에다 저렇게 쓴다? 제가 이걸 사설글이 아니라면 제가 얘기도 안 꺼내겠어요. 사설이라는 건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경찰이 이런 말 했다. 근데 이게 의심된다. 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대놓고 나는 이거 의심합니다. 라고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신규로분들, 제가 설명드렸죠?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어떤 전후 맥락들이 있는지, 그런 과정 속에서 포병 11대대장이란 사람이 어떻게 오판을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통상적으로 가슴 장화를 입어왔었던 것에 대해서 말을 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그 가슴 장화라는 단어 딱 하나만 듣고 니들 물속에 들어가 라고 혼자서만 지침을 바꾼 포병 11대대장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사란 곳이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동아일보가. 요즘 힘들어 죽겠어요.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 네? 안 그래도 편향된 언론들의 이 선전선동 가짜뉴스도 팩트체크하기 바빠 죽겠는데, 야, 요즘 전당대회 되니까 이 조중동 언론들, 특히 동아일보 채널A와 관련돼서도 제가 팩트체크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자, 신규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경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지, 왜 이 가슴 장화와 관련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무혐의 처분을 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이와 관련돼서 말을 꺼내신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근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반박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실제 민주당의 특검 명분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마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멈추겠냐는 거예요. 안 멈추죠. 더 나아가 민주당이 지금 더한 짓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짓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걸 하겠대요. 결국은 이거 한답니다, 신규 여러분들.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날짜까지 특정을 했어요. 오는 19일, 26일 두 차례 예정이 돼 있고, 주제도 무엇이냐? 19일은 해병대원 사건, 29일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더 웃긴 건 뭐냐면요, 26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 청문회 추진을 할 때 누구를 부르냐?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 어머니를 국회에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직 대한민국 영부인을 국회에 불러다가 청문회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수사 결과 나왔어요? 이와 관련돼서 혐의 입증됐습니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데려다가 또 망신 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물어볼게요. 아니, 그런 식이면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지. 문재인 정권 때.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때 하지. 아니, 문재인 정권 때도 못했었던 청문회를,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특정을 못해서 소환조사 못했던 김건희 여사를 지금 불러서 국회에서 망신을 주겠다? 야, 진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완전히 날뛰는 겁니다. 완전히 날뛰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해병대원 사건에 있어서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이걸 청문회로서 또다시 여론몰이 해보겠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 동안 19개월이나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점 하나 입증 못해서 소환조사조차 못했던 이 김건희 여사를 지금 청와대 청문회 불러다가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망신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혐의가 나온 게 없어요. 수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입법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여론몰이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한다고요.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거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렸습니까?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실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 누가 냈다고요? 국법법을 위반한 전과 5번 권오역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보여드렸죠. 권오역이라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권오역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를 뭐 보여드렸습니까? 이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촛불후보 지지선언 및 탄핵 협약식을 맺었다라고 보여드렸고, 실제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자, 가운데 파란 색깔 자켓 입은 사람 누굽니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이죠. 즉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촛불행동이란 사람이랑 저렇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촛불후보 지지선언 및 탄핵 협약식을 지난 총선 당시 이렇게 맺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밝혔어요. 윤석열 탄핵의 발의를 약속한 우리 지역 촛불후보 현황 해서 전국 48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들이 이와 관련돼서 신청까지 받았습니다. 신청까지.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었냐?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48명이 모였대요. 민주당 27명, 진보당 9명, 민주연합 7명, 소나무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그래서 실제 이들이 명단을 깠습니다. 어떻게? 지역별로. 서울에는 이만큼 있고요. 경기에는 이만큼 있고요. 부산에는 이만큼 있고요. 비례에는 이만큼 있고요. 이렇게 명단을 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광주에 이만큼 있더라고요. 광주 13명. 그래서 실제 이렇게 2페이지에 걸쳐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박균택. 이재명의 변호를 맡았던 박균택. 이 박균택이 실제 촛불행동이 올린 우리 지역 촛불 후보 현황, 즉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해 약속한 사람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균택을 제가 모여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박균택이 어디 있느냐?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사위.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실제 박균택이 지금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입법 청원을 했었던 그 촛불행동이라는 곳이랑 뭐 한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 되면 윤 대통령 탄핵 발의하겠다라고 약속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균택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 법사위에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바로 이거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윤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중요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총선 때부터 배지 달기 전부터 좌파 단체들이랑 내가 배지 달면 윤 대통령 탄핵 소추해줄게, 내가 입법 발의할게 라고 약속한 사람이 법사위에 들어가서 이와 관련 청문회를 열고 지금 김건희 여사를 앞에 두고서는 망신을 주겠다? 이건 저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부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실제 이 윤 대통령 탄핵 입법 청원하는 사람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이다. 근데 그 촛불 행동이란 곳에서 이미 배지도 달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와 관련돼서 좌파 시민단체랑 약속 맺었다. 심지어 협약식까지 맺었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현재 법사위원으로 올라있는 박균택이 있다. 이거 자체가 문제 있다.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언론들이. 제가 이거 이미 보여드렸어요. 근데 언론들 보도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전당대회 후보들이 함께 목소리 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해요. 우리가 하지 말래도 합니다. 더한 짓도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물음표 던지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반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우리만 이걸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사안들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막 나갈까? 왜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당장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10월 달에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들어보니까 지금 이재명의 1심 선고가 선거법 재판뿐만이 아니라 뭐도 나오는 겁니까? 위증교사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위증교사.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면은 당장 9월 달만 되더라도 이재명의 검찰 구형이 나오고 10월 달이 되면 연이어서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 결과 그리고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판결문 2개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문 2개.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 검찰에 제기했던 기소 사실과 판결문을 통해서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특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포토라인에 서야 될 게 이것뿐입니까? 아니죠. 뭐도 있습니까? 법인카드. 당장 지금 검찰이 3가지 날짜를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안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검찰이 대선 개인 여론조작과 관련돼서 김만배 신앙님을 아예 구속 기소했어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넘어서 아예 구속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김만배만의 일입니까? 신앙님만의 일이에요? 아니죠. 뭐가 나왔습니까? 이러한 여론 조작을 한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이재명 비리를 숨겨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진술을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허위보도 다음날 김만배가 봤지 이재명이 된다 라고 말을 했으며 더 나아가 김만배가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캠프와 대선 직전까지 소통했다라는 진술까지 검찰이 확보한 거예요. 즉 김만배와 관련된 이 사건은 단순히 김만배로 끝날 게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연이어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연이어서. 이재명의 선거법,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 더 나아가 이재명의 법인카드, 더 나아가 김만배의 대선 여론 조작. 그 모든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서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이들이. 시간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마구잡이로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저들이 너무 막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건 뭐 하는 겁니까? 보여드린 것처럼 해병대원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처럼 우리가 그 과정들을 우리 기준에 맞게 잘 견뎌낸다라면 더 나아가 저들의 물음표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물음표를 만들어서 저들에게 던진다라면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시민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우리 사람의 기준을 삼지 맙시다. 사람의 주어를 두지 맙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그러면 누구 지지하느냐? 누구가 아니라 뭐를 지지하는지 물어보세요. 뭐를 지지하는지. 네? 누구가 아니라 무엇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어떠한 가치를 내세우는지,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세우는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무엇을 지지하느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적을 지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목적을 함께 목소리 내주고 함께 행동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지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주어를 두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와 목적에 주어를 두십시오. 그리고 저는 보여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 목적, 특검은 절대 반대라는 것을,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